진짜 강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현기준입니다. 2018년 서울신문에 따르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4%로 완전 가입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국민 1인당 보험료는 연간 377만원으로 세계 평균의 5.4배에 달하며 국내 총 생산 대비 보험료 지출은 세계 5위 수준이었고, 이런 보험료 지출은 가계 수입 대비로도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사를 보면 대상 가구 평균 소득의 약 18%를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변화에 개인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래를 위한 준비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현재를 위해 써야 할 자원까지 미래를 걱정하는 데 사용해버리니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우려스러운 것이기도 하고요. 나는 왜 걱정이 많을까에 따르면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를 확신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라고 말이죠. 집에 가는 길에 차가 막히면 어떡하지? 생각보다 오래가는 감기를 암의 증상이 아닐까? 라는 일련의 생각들은 결국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는 답을 원하는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아쉽게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을 의식적으로 회피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건 효과가 있을까요? 이에 하주원 정신건강 전문의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걱정의 양을 줄이려는 시도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지 말자라는 결심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도움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마다 생각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 차라리 좀 더 생산적인 쪽으로 생각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우리는 걱정 때문에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기도 하고 걱정 때문에 시간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결코 뗄 수 없는 걱정, 지금부터 걱정을 다루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기억하라. 신경 끄기 연습에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토머스 길로비치는 학생들에게 매우 민망한 티셔츠를 입히고 캠퍼스 안을 한 바퀴 돌고 오라고 부탁했습니다. 학생들이 캠퍼스를 한 바퀴 돈 후 실험실에 돌아오자 토머스 길로비치는 질문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 중 당신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자 참가자들은 사람들 중 47%, 약 절반 정도는 확실히 나를 봤을 것이다 라고 답했는데요. 기억해야 할 점은 실험의 다른 조력자가 티셔츠를 입은 실험자의 뒤를 몰래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셔츠를 입은 실험자가 지나가며 만난 사람마다 지금 지나간 사람의 티셔츠를 봤나요? 라고 확인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상한 티셔츠를 알아차린 사람은 47%가 아닌 그 절반의 절반인 2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의 효과를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합니다. 대부분 자기 자신을 걱정하느라 바빠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죠. 주위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경우를 뒷받침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걱정의 공식을 파악하라.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의 스키다 다카시는 걱정은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충돌해 발생한 갈등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겐 수많은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각하고 있는 욕구도 있고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욕구도 있습니다. 바로 의식과 무의식을 뜻합니다. 즉, 고민이란 드러난 욕구와 숨겨진 욕구 사이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더 좋은 회사로 옮기고 싶은데 정작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자신이 게으름이 고민인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의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어 합니다. 짜증나는 상사 때문에 견디기도 힘들고 급여도 적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유는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에서는 이직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에서는 이직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다든가 현재 직장보다 출퇴근이 불편하다 하는 이유 등이 있을 수 있죠. 드러난 의식적 욕구와 무의식적 욕구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를 바탕으로 걱정을 공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입니다. 뭐뭐 하고 싶은데 드러난 욕구가 있고 한편으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숨겨진 욕구 하나. 두 번째입니다. 이건 하고 싶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가지각색의 고민도 대부분 이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소심한 성격이 고민인 사람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싶다라는 드러난 욕구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건 부담스럽다,
숨겨진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고, 이처럼 대부분의 고민은 상반된 두 욕구의 충돌이라는 명료한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을 이 공식에 맞추어서 정리해보세요. 심각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고민이라도 의외로 간단한 문제였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걱정하는 일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미국 인지치료학회 소장 로버트 레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은 38%가 매일 뭔가를 걱정하지만 걱정거리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혹여 그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중에 79%는 해결 가능한 사소한 문제였다고 말이죠. 미국의 수녀원에서 수녀 180명의 일기를 조사했는데 비관적인 내용의 일기를 쓴 수녀는 반대의 수녀보다 10년 정도 수명이 짧았다고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걱정은 보이지 않는 눈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걱정하는 일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특정 기간을 정해 걱정에 대해 정말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걱정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최악을 가정하세요. 서울대 의대, 치대, 공대를 석권한 3배속 공부법의 서준석 작가에 따르면 진짜 강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책의 작가는 의사이기도 한데 그는 이렇게 두려움을 다뤘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서 이를 동기부여로 전환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최악이라고 설정하고 더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 했다고 말이죠. 만점의 공부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최소 120에서 150%에 넘치는 확률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수험생 입장으로서 최악의 상황은 시험을 못 본 게 아니라 공부한 만큼 실력 발휘를 못하고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맞추지 못했을 때가 괴롭다면서 말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기분에 의존하지 마세요. 우울할 때 뇌과학에 따르면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이 운동을 시작할 때 큰 걸림돌은 운동하기 싫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운동을 떠올리면 그래봐야 도움이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동으로 따라붙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울증 상태의 뇌가 우울증의 올가미에 걸려 빠져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으름 타파 규칙 세우기를 추천한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3층 이하는 언제나 계단으로 다니겠다고 결심하라. 또는 볼일을 보러 나갈 때 2km 이내의 거리는 걸어가고 3km 이내는 자전거를 타겠다고 설정하라와 같은 것이죠. 또는 계단이 옆에 있을 때는 절대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겠다 하고 다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해결책을 이루는 부분들이 있을 뿐이죠.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직접 실천하는 것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한 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문제는 내버려둬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한다. 이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자 지혜이다 라고 말했죠. 지중해 전역을 통틀어 가장 강대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권력자조차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다 라는 고민이 있다고 할게요. 사실 이런 고민은 고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의 저자 스키다 다카시는 고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 고민의 뿌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라면 황제 폐하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나라며 웃어넘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이죠. 이렇게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할 때는 펜과 종이를 준비해 머릿속을 채운 고민들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인지 없는 문제인지를 기준으로 하나씩 분류해 본다면 고민을 골라내는 것만으로도 걱정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이죠.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바빠서 다른 사람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하는데요. 또한 걱정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충돌해서 발생하는데 이를 잘 인식하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기도 하고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집중하면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여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대응 가능한 사소한 문제에 불과한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타인의 의견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걱정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 이는 걱정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통제 가능한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러한 인식과 행동들은 걱정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며 내면의 평화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이 미래다 현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